어떤 음식에서든 빠질 수 없는 재료인 소금. 물론 과하게 먹는 건 당연히 좋지 않지만 음식의 맛은 물론 건강한 신체 유지를 위해서라도 소금 섭취는 필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도 매일매일 일정량의 소금을 섭취할 것을 권장할 정도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소금을 먹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아주 치명적인 독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전 세계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 맹독의 비밀 SCP-12-K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SCP-12-KO는 대중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한때 그 어떤 독보다도 가까이서 세계인들을 위협했던 치명적인 맹독성 물질 중 하나로 사람이 섭취할 경우 아주 작은 양만으로도 구토와 단, 호흡곤란이나 시력저하 등의 증세를 유발하며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자율신경 및 불수의근에 손상을 입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독성을 자랑한답니다. 하지만 12-KO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접근성이 높다는 것인데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자연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12-KO는 바다의 독이라는 별명답게 특히 바다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한창 때는 무려 전세계 바닷물 어디에서든 12-KO를 발견할 수 있었을 정도인데요. 네, 사실 어떤 독이든 노출되지만 않는다면야 사람들에게 딱히 위협이 되지 않는데 바닷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12-KO의 경우는 바다에 들어간 이상 자연스레 조금이라도 섭취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로 인해 물속에서 중독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대부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치사량 이상을 섭취하게 되거나 혹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랍니다. 실제로 12-KO는 한때 바다에서 발견되는 변사체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재단이 12-KO를 발견하게 된 건 역시 이 때문이었는데요. 이렇듯 이론상 전 세계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는 특성을 고루 가진 12-KO. 하지만 다행히도 현재는 전용 해독제가 만들어진 덕분에 12-KO로 인한 위험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재단이 아닌 한 민간인 박사 X씨가 있었답니다. X 박사는 사실상 12-KO를 가장 처음 발견한 장본인이기도 한데 그는 과거 한 지역의 부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신께서 내려주신 신비의 물이라 주장하는 호수의 물을 맛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당시 박사는 물을 먹자마자 이건 신비의 물 따위가 아니라 엄청나게 위험한 물질임을 직감하는데 일단 토하지 않은 스스로가 대견했을 정도로 너무너무 짠맛이 강했고 삼킨 직후부터 온몸의 힘이 쫙 빠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 이후 확인차 진행한 지실험에서 극소량에도 쥐들이 모두 죽어나가는 것을 본 박사는 신비의 물에 대한 위험성을 확신,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답니다. 물론 다소 어려움은 있었지만 얼마 뒤 박사는 신비의 물에서 독성 물질을 확인하는 데 성공했고 그때쯤 갑작스레 해안가에서 변사체가 발견되는 빈도가 높아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에 박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계 각지에서 바닷물 샘플을 확보해 연구를 진행. 놀랍게도 모든 바닷물에서 신비의 물과 동일한 독성 물질을 발견한답니다. 이후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박사는 왜인지 해당 지역의 부족 사람들은 멀쩡했다는 점, 신비의 물의 성분이 바다와 비슷하다는 점, 그리고 해양 생물에게는 독성이 발현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즉시 해독제 개발에 착수했고 실제로 얼마 안가 해독제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정작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자신의 해독제를 사람들의 치료에 사용해달라며 몇몇 기관들을 방문했지만 왜인지 모두 거절당한 것, 분명 효과가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음에도 말이죠. 이후 박사는 보다 수월한 보급을 위해 해독제를 고체화하는 데도 성공했지만 여전히 보급할 방법이 없어 수많은 피해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만 마침 12-KO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던 재단 요원이 X 박사의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왔고 해독제를 건네받은 재단은 12-KO의 존재는 비밀리에 유지하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해독제를 배포하기 위해 해독제의 맛이 소금과 유사하다는 것을 이용해 소금의 형태로 보급하기로 결정. 그제서야 12-KO로 인한 피해는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답니다. 이후 재단은 X 박사의 능력을 높이사 그를 스카웃하려 했지만 박사는 할 일이 남았다며 거절한 후 개인적으로 12-KO의 발생 원인과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을 연구했고 몇 개월 뒤 바다의 자정작용을 활용해 12-KO를 중화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하네요. X 박사의 엄청난 연구 성과 덕분에 현재 12-KO를 없애기 위한 특별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데요. 다만 발생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발견에 대응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답니다.
이를 위해 재단은 해상에 27개의 임시기지를 세워 한 달에 한 번 해수를 채취한 뒤 12-KO의 유무를 검사하고 있으며, 만약 12-KO가 발견된다면 선박과 잠수정, 그리고 헬기 등을 이용해 발견된 기지를 기준으로 50km 내에 일반인이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답니다. 이러한 봉쇄는 12-KO가 자연정화되는 시간인 최소 열흘에서 최대 한 달간 지속되며, 완전히 정화되었다는 게 확인되더라도 다시 한번 열흘간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해 12-KO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모든 봉쇄를 해제하고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재단은 꾸준히 12-KO의 해독제를 보급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실제로 소금으로 위장해 유통시키는 방법이 완벽하게 성공하면서 현재는 전 세계에 유통되는 소금의 약 84%를 12-KO의 해독제로 대체하는 데 성공. 매일 10에서 20mg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체내에 축적된 해독제가 12-KO를 효과적으로 해독해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단은 12-KO의 구체적인 성분이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으며, 설상가상 X박사마저 연구 일지 일부만 남긴 채 행방불명되면서 12-KO가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발생할지 여전히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격리 등급은 캐테르로 지정한 상태인데요. 여담으로 박사들은 몇몇 기관이 X박사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 12-KO의 확산을 노린 특정 단체나 인물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 박사의 실종 역시 이와 관련 있을 가능성을 두고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